얼마 전에 이재훈 씨가 혈당 스파이크를 신경 쓰는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한다는 혈당 다이어트. 이 혈당 다이어트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해드리고, 오랜만에 빡종원 다이어트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연초에 제가 신년 특집으로 올렸던 다이어트 시리즈 총 4편을 올렸었는데, 유튜브나 구글에 뭐 제 이름을 치거나 뭐 빡종원 이렇게 치면은 뒤에 다이어트가 연관 검색으로 떠서 나오더라고요. 신년 특집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제가 이 새로 여름에 한 번 더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뒤에서 막 부르시더라고요. 아들분이 중학생이래요. 그런데 약간 이제 자폐 증세가 있는데 키토식에 대한 걸 보고 식단을 바꿔서 줬더니 평소 먹는 만큼 먹으면서도 체중이 떨어지더라. 근데 한 가지 더 좋았던 거, 당뇨로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키토식을 하고 나서 혈당이 완전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요즘 봤더니 혈당 다이어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혈당 다이어트가 뭔지, 그리고 혈당 다이어트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이런 팩트 체크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혈당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주변에서 많이 하시나요? 혈당을 되게 신경 쓰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단백질이나 야채를 먼저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 혹시 그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차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들어봤더니 연초에 우리가 올렸던 키토 다이어트와 맥락이 일치한 거예요. 혈당을 잡아라, 그래서 인슐린을 잡아라, 그럼 다이어트가 된다. 이 같은 맥락에 있는데,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이제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를 보이고 혈당도 떨어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인슐린과의 관련성이 분명히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도 있지만 인슐린이 중요한데,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슐린은 포도당들을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혈당을 낮추는 과정이거든요. 당이 지방으로 변하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죠.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지방 축적이 많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한테서만 나왔던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가 굉장히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다. 탄수화물, 아주 단 음식들, 설탕이나 과당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혈당이 정상 범주를 넘어나서 팍 치솟게 됩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식사 때마다 혹은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럼 인슐린이 언제나 과다 분비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항상 몸에 인슐린이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웬만한 인슐린으로는 이제 몸이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살이 찌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그걸 경험한 게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살이 한 70kg, 60kg가 쪘었는데,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했을 때 체중은 거의 남들의 지금 2배가 넘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럼 먹는 양이 2배가 넘냐?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좀 억울했었어요. 살이 찌는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는, 즉 혈당이 스파이크를 치지 않는 식사 순서대로 먹는 게 하나의 큰 트렌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단계를 겪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채소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그냥 탄수화물만 먹을 때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게 돼서 결국은 흡수가 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이후에 막 과당 먹고 탄수화물 먹고 떡볶이 먹고 뭐 디저트로 주스 먹고 이러면 이거 혈당 스파이크 치거든요. 우리 몸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이래서 결국은 식단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이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는, 즉 저탄고지, 그다음에 저탄고지보다 더 한층 탄수화물을 더 제한하는 키토식. 이 얘기는 제가 이 앞서 올렸던 다이어트 시리즈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키토식을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키토식에도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키토식이라고 할 정도로 탄수화물을 극도로 양을 제한하는 것은 전신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탄수화물을 봤을 때의 그런 욕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에 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가 건강에 지금 큰 문제가 없고 뭐 혈당도 괜찮다 하면은 고기라거나 이런 채소 이런 위주로만 한번 드시면서 한 달 정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혈당 다이어트가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느냐? 연속 혈당계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계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차고 나왔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연속 혈당계입니다. 요거를 팔에 부착을 하고 그냥 계속 있으면 됩니다. 알아서 자기가 혈당을 기록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요. 아니,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랬는데? 바늘이 너무 큰데요? 여기 말랑말랑한 부분에다가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붙었어? 붙었어. 헐. 붙었다. 근데 바늘이 커서 약간 소독하는 것도 까먹었었는데 안 아프네요.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안 아팠어요. 진짜 안 아팠어요. 지금 바늘이 사실은 제 팔을 살짝 찌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혈관 있는 쪽까지는 깊이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지금 제 몸 안에 있는 체액을 측정을 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 혈당 정보를 이 칩 안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당뇨 환자들이 쓰던 장비거든요. 정상 범위를 계속해서 벗어나는 혈당을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해서 연속성을 갖고 확인하기 위해서 차는 게 연속 혈당계인데, 이거를 요즘 굉장히 신체 건강한 젊은 층에서도 많이 착용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다이어트 하면서 그 헬스장을 다녔는데, 그 헬스장에도 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청년들이 여기 전부 하얀색 뭔가 팔에 차고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전 처음에 니코틴 패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연속 혈당계였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연속 혈당계를 이용한 이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미 미국과 영국 이런 서방 세계에서부터 꽤 오래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원래 혈당은 요 손끝에 바늘로 콕 찍어가지고 피를 내서 그걸 체열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혈당 스파이크를 쳤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마다 바늘로 뚫기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귀찮고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이래서 혈당 다이어트와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제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점을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크게 치솟더라,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음식이어도 누구는 많이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고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거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무리 좀 바빠도 하다못해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준다. 스파이크를 쳤던 혈당을 가장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음식을 먹고 찍었는데 혈당이 스파이크 쳤다 이러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한 30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점심에 탄수화물을 좀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혈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혈당 스파이크 수준은 아닌데 140까지 치솟아가지고 일단 좀 걷기를 했거든요. 지금 재봤더니 91이 나옵니다. 91. 딱 30분 걸었거든요. 이게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게 사실 좀 귀찮은데, 이런 용도로 활용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탄지 딱 지켜가지고 소식해서 먹는 그런 다이어트다 하다 보니까 빼고 또 요요 오고 또 이렇게 빼고 이러니까 이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찾아봤는데, 이제 이거 부착하고 했을 때 좀 놀랬어요. 똑같은 메뉴인데 야채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었을 땐 혈당이 오르는데 그 수치까지 안 오르는 걸 보고 이게 왜 유행하는지 알겠다.
먹기가 안 맞았던 거는 당연하겠지만 밀가루, 뭐 짜장면, 뭐 쿠키 이런 거는 궁금해서 재봤는데 진짜 한없이 스파이크가 확 뛰고 밀가루, 네, 저도 양념이 살짝 되어 있는 고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육볶음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먹어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관리 혈당이 올라가지 않네를 알고 나니까 음식에 대한 제어가 없어진다는 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맹신하는 건 옳지 않죠.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일단 첫째, 아까 숫자가 나왔잖아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속 혈당에는 피를 가지고 체열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맹신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럼 뭘 보란 얘기냐? 그냥 추이만 보라고 합니다. 지금 수치가 30이 차이가 나죠. 꽤 큰 차이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직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지금 보면 이 빨간 게 제가 저혈당으로 결과값의 오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좀 심한 분들은 한 100 정도까지도 혈당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위험 요인이 크지 않은 분들에서 이런 이제 기구를 쓰면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수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주의해라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혈당과 이 체중의 관계를 보면 약간 교집합인 부분이 있는 거지, 이 혈당이 곧 체중, 체중이 곧 혈당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혈당은 올라가지만 살은 찌지 않는 음식이 있고 혈당은 오르지 않았지만 살이 찌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자, 삼겹살은 이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샐러드 한 그릇을 먹는데 거기에 딸기 요거트 드레싱을 뿌려서 먹으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릅니다.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겹살 2인분이 칼로리적으로는 훨씬 더 높고 실제로 살이 찌는 것도 여기가 더 찌겠죠. 이런데 이거를 혈당으로만 놓고 계산을 하면 내가 샐러드 한 그릇을 먹어서 살이 쪘어 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음식인데 이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혈당이 다르니까 이거에 너무 강박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히려 혈당을 체크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얼핏 생각해서 이걸 먹을 때마다 재고 막 올라나 안 올라고 그게 강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 스트레스가 다이어트랑 연관이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 측정을 하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 맛없는 식단으로는 안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음식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혈당 다이어트가 왜 유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이 방법을 강구하다가 나온 최신의 트렌드가 바로 이 혈당 다이어트라고 보는데, 원래 다이어트하면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넘어왔다고 봐요. 사실 그렇게 안 먹고 했던 다이어트가 절대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유지가 너무 어렵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몸의 건강에 좋은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혈당을 관리하는 건 사실 다이어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당뇨까지 합한 수치긴 하지만 이미 600만, 곧 1000만을 찍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20대, 심지어 10대 후반부터 이 혈당 얘기를 하면서 혈당에 신경을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혈당계를 한 번쯤 써보시는 거는 뭐 괜찮다. 그러면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과정을 한 번쯤 가져보는 건 괜찮다. 하지만 너무 맹신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집착에 빠지게 되고 다이어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이 이미 접어들었는데 뭐 제 영상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좀 깊게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취재를 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안에서 충실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개인톡으로 물어봐요. 박종원 기자님 요요 온 것 같은데 어떠냐? 부은 거냐? 살찌고 있는 거냐? 고백을 하자면 제가 3kg가 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탄수화물은 되게 조절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가 있었냐? 운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계단도 요즘은 이용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스쿼트를 하다 자세가 잘못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저께부터 다시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요요란 없다. 우리 집에 있는 요요 장난감도 다 치웠습니다. 요요란 없다. 테이블을 먼저 치우고 밥을 먹고 혈당이 스파이크 쳤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뭐 걷기라거나 이런 거 전혀 못했어. 계단도 못 이용하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속도는 1초에 하나 정도씩, 너무 빠르게 말고 또 너무 천천히도 말고 2초 하나씩. 발을
끝까지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죠.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이러고 계세요.